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대박 플러스를 책임지고 있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장이 조금 좋았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기분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처럼 팔짝팔짝 뛰는 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그러면 팔짝팔짝 뛸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는 게 코스닥이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667.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이 조금 있을 듯한 모습이 조금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다음에 나올 모습은 바로 쌍바닥입니다. 자, 쌍바닥이 나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요, 지금 자리 660포인트가 바닥이 되고요, 바닥 이후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자리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일장이죠. 내일장에 저는 갭 하락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가려는 강한 신호가 나온다면은 갭으로 약간 떠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 양봉이 나오든 갭으로 떨어져서 양봉이 나오든 어쨌든 내일장은 양봉의 모습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나 주식은 예측과 대응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양봉이 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100% 몰빵 투자가 아니라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자리는 어쨌든 코스닥 자리,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심란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제는 다시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종목이 바닥이다 또는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하지만 반대로 코스피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많이 올라온 모습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코스피가 올라왔을 때 가장 좋은 건요, 코스피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금 대장주가 누굴까요? 다들 생각해보시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삼성 계열사거든요. 자, 삼성 계열사가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25%나요. 자, 그렇다는 말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이 1%만 올라도 코스피 지수가 0.25%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삼성 계열사들이요, 지금 6월달 24일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거의 주된 세력이 아니었나, 주된 상승의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자, 제가 25%가 삼성 계열사라고 했는데, 그럼 삼성 계열사들이 만약 다 빠지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과연 어딜까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1800포인트입니다. 1800포인트. 자, 삼성이 없다면 1800포인트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 때문에 2063포인트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이 쉬어버리면요, 1등이 쉬어버리면은 전부가 무너지는 장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학창 시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반에서 1등이 100점입니다. 그런데 2등이 60점이면 그 반 전체 평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닥 좋은 반은 아닌 것 같아요. 1등은 100점인데 2등이 60점이고 그 이후로는 다 지지부진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반은 1등이 80점인데 2등이 79.9, 3등이 79.8 해서 거의 평준화해서 다 잘하는 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분을 보낼 때 1등만 잘하는 곳을 보내겠습니까? 또는 반 전체가 꼴등까지 봤는데 1등만 잘하는 반은 꼴등이 0점인데 여기는 꼴등이 60점이면 전체가 잘하는 반으로 보내실 건가요?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1등만 잘하는 반보다는 역시 전체가 잘하는 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길 희망하게 되죠. 왜? 1등 빼고도 나머지들이 다 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 상태는 대장만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치고 올라가고요. 나머지 차트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쉬고 있거나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에 제가 투자를 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이유는 1등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등이 쉬어버리면 2,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10등까지 다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줘야지, 전체적으로 올라와줘야지 삼성전자가 쉬더라도 견고한 움직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장은 견고하게 움직이기 위한 초석을 조금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던 현대차가 13만 원을 깨지 않고 14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단 말은 3등 기업인 현대차가 바닥에서 점점 고기를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SK하이닉스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다가 주춤해서 내려올 때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피 전체 지수는 제자리에 멈추는 현상이 조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 약간 출렁거리더라도 정체가 될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올 때 2등부터 100등 사이에 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올 때 지수가 대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리는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한 장이다. 불안불안한 자리고, 조금 내려왔을 때 2000포인트, 60포인트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조금 밑에까지는 2000포인트가 아닌 1980포인트까지도 조정을 조금 받다가 움직이는 모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은 한 달 내지 두세 달 정도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전력도 올라오다가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고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치솟아 오른 모습이고요. 지금 차트가 옆에 있는 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차트를 본다면 위에 올라와서 쉬고 있는 모습, 2등 기업이 저러고 있고요. 현대차는 완전 바닥에서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3등 기업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조금 치고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상승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자세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한지주조차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기아차, KTNG,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LG화학조차도 내려와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갔는데, 한 두세 개 기업 빼고 네이버와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런 종목 말고는 거의 다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이러한 SK 종목,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과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가 내려가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대가 조금 교체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나머지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를 조금 도맡아줘야지만 견고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쉬면 이거 지금 지수 자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좋다, 100포인트가 돌파할 것이다, 200포인트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서 간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시면은 오히려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1등만 독주해서 2, 3, 4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1등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 배 자체가 가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엔진 하나가 돌고 있다는 거죠. 엔진 하나가 멈춰버리면은 이 배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간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봐야 되는데 현대중공업만 봐도요. 지금 바닥에서 빌빌거리다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바닥에서요. 바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수급이 저렇게 많이 붙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차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여쭤보더라고요. 야, 현대차 좋냐? 주가가 지금 완전히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사석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12만 원이 오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굉장히 다시는 안 오는 가격대다. 현대차가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고, 이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바닥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야, 어디 뭐 보니까 완성차는 앞으로 이제 메리트가 없다고 하고, 이제 현대차는 뭐 끝났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기업이 현대모비스, 네 번째가 기아차입니다. 자, 그러면 2, 3, 4등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합한다면 그 세 기업은 출자 전환을 해서 한 기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게 되면요. 현대차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현대차죠. 네, 거기에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대주주가 누군가라고 보면 현대모비스가 28%를 들고 대주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보게 되면은 기아차가 또 30%라는 비중을 가지고 굉장히 또 대주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아차의 대주주는 누구니? 기아차의 대주주는 도대체 누구니 봤더니 현대자동차입니다. 이게 출자 전환의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금을 끌어다 쓰기 용이하고요. 한 가지 기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업이 망한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 좋다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손바뀜 현상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고 앞으로 횡보를 하거나 내려갈 때 지금 나머지 2등 기업부터 100등 기업까지 쭉쭉쭉 치고 올라와 주면은 코스피 굉장히 견고하게 빈속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상승 효과 또는 그때 이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급락이 나오든지 어떤 방향성이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 전까지는 코스피 차트가 뭐 어떠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 또는 횡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지수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때는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놔야 되고요. 그리고 맞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놓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피 너무 올라간다라고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떨어진다라고만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되고요. 만약 내가 코스피 나는 장기 투자가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스피 중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을 잡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뭐 언급을 드린다기보다 종목을 막 추천해 드린다기보다는요. 바닥에 이렇게 현대차는 제가 뭐 종목 세일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현대차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와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월달부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증권업종, 은행업종들도 많이 바닥에 와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는데 왜 얘들은 바닥일까?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이미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은 깊이 하자. 삼성전자가 올라왔을 때 지수가 올라왔다면 여기를 메꾸기 위해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에서는 바닥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닥인데 쌍바닥을 만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본다면 이미 물려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나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갔는데 오늘 장중에는 아마 10%, 15%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냉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평균 단가가 많이 낮춰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애매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추가 매수지 100원, 200원 떨어졌다, 그리고 1%, 2% 떨어졌다 해서 하는 게 추가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내가 추가 매수가 싫었다면 오히려 싼 종목들, 그리고 내려와 있는 종목들 오늘 잡을 기회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상한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보더라도요, 오늘 코미팜이 상한가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엔코, 보광산업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는 시장입니다. 보광산업은 신공항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이렇게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보광산업도 신공항, 그리고 나머지는 어떠한 테마가 있었느냐 생각을 한다면은 거의 다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 시장이다. 오늘에서 정치 테마가 약간은 풀이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번 볼까요? 보성 파워텍이 그 예저 파워텍을 보면은 오늘 거의 하한가 부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9.7%가 하락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견고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도 슈팅이 한번 쭉 나오는 듯 하다가 10%대의 슈팅이 나오다가 그대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밑으로 여기 보시면은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치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는 장이 바로 코스닥이 바닥 지점이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더 이상 테마가 움직일 게 없을 때 정치 테마로 수급을 몰리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쫙 끌어당기고 한 방 해먹고 나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보성파워텍 굉장히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텐데요. 아직 정치 테마는 끝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정치 아직 대선 끝난 것도 아니고요. 대선이 시작되고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게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기다려서 다음 출렁임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정치 테마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테마들이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 구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 큐빅을 한번 볼까요? 한국 큐빅. 자, 한국 큐빅을 보신다면은 올라왔다가 굉장히 쉬고 있는데 이 종목의 테마가 바로 포켓몬 고 테마였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 테마가 돼버리고 있죠. 벌써 사람들의 뇌리에서 좀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 자체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승 이후에 견고하게 잘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또 상승하면서 잘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이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팔아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팔아내는 사람이 없고 관심이 자꾸 죽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루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주된 세력들이죠. 여기 주된 매수세가 팔아내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포켓몬 고 테마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젠 포켓몬 고 다시 한번 또 기승을 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업종들이 바로 대아TI라는 종목이죠. 지금 오늘까지도 조금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내려왔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빵 치고 올라갔지만 그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 바닥이 조금 깨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내일장에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은 양봉으로 바닥을 지켜내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 만들어내면서 거래량 없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누누이 차트 심리학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보시면은 여기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저때 과연 누가 많았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래량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자, 그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때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네요. 그죠? 근데 올라갈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많나요? 아니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은 정도지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단순 조정이다. 철도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대선 테마와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야당 테마와 엮일 가능성이 아주 큰 테마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 테마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뭐 대하 TI뿐만 아니라 대호 AL이라는 종목도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똑같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명전기라는 종목도 철도 테마입니다. 철도 테마로 올라와서 상승,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똑같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건설이라는 기업도 철도 테마로 올라와서 같이 마찬가지로 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정치 테마가 기승을 부릴 때 얘들이 잠시 눈에서 밖에 난 겁니다. 철도 테마, 그리고 포켓몬 고 테마. 한때는 거의 대장 테마로 불리던 애들이 잠시 쉬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야지만, 이런 종목을 분할 매수적으로 들어가야지만 다시 한번 장이 살아날 때 정치 테마가 죽어서 쉬고 있을 때 얘들이 기승 부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그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돈이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막 넘쳐나고 이러진 않아요. 계속 풀어나고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들어와 있는 돈이 자꾸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갔다가 이 종목으로 갔다가 테마를 자꾸 움직이는 거죠. 만약 1000조라는 돈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1000조가 삼성전자에 얼마, 어떤 테마에 얼마, 어떤 종목에 얼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이 테마 업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른 테마가 쉴 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생각을 해봅시다. 뭐 우리 학창시절 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손 들고 있으면 제 손이 보일까요? 자,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상금 줄게. 내가 상금 10만 원을 줄게. 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저요 다들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내 손은 보이지가 않죠. 지금 포켓몬 고 테마가 올라왔을 때 정치 테마가 나도 좀 돈 좀 줘 이러면은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가겠죠. 포켓몬 고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가 지금 쉬고 있을 때 이때다 싶어서 지금 정치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말은 보성 파워텍처럼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한 방에 밀어버리는 겁니다. 보성 파워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 테마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챙겨버려야 돼요. 그걸 굳이 들고 가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한다면은 저렇게 큰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차트를 다시 한 개 더 본다면은 광림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었습니다. 광림이라는 종목을 분봉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림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 반기문 테마로 이렇게 들어와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상승을 꾸준히 조금 아침장에는 잘 해오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종목 재밌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급등을 해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고 종가에 다시 밑으로 내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보성파워텍은 반기문 동생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켰다, 사임을 했다라고 했는데 광림도 그런 줄 알고 같이 내려가다가 이슈를 냅니다. 광림 측에서 우리는 사퇴 안 했다라고요. 자, 우리는 사회이사로 아직까지 유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가는 때리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사임을 안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광림이 또 수급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가 때는 또 팔아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는 어찌되었던 간에 테마의 끝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눈에 보이는 수익, 지금이라도 광림이라는 종목 수익권이라면은 내일장 바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3일째 하락, 반기문 테마주는 1조 이상 거래가 됐다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하고 다른 테마들이 죽어 있으니까는 반기문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테마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한다 해서 나오고요. 또 안희정 씨도 대선 출마한다고 나오고요. 갑자기 반기문 그리고 뭐 문재인 하면서 편입이 많이 됐어요. 테마주가 갑자기 많아진 거죠. 최근에 흥국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흥국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반기문 테마주입니다. 반기문 테마주로 새롭게 편입이 됐어요. 원래 유명했던 일야
그리고 뭐 CCS, 그리고 뭐 가블메탈, 보성 파워텍과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종목들이 아니라 갑자기 올라온 테마가 바로 흥국이라는 테마였고요. 그리고 부산주공이라는 테마를 볼까요? 부산주공.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상승을 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내려가는 시장 중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반기문 관련주로 갑자기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반기문 테마주요 하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건 올라가네, 딴 건 다 내려가는데 저게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물리고 다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함부로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흐름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더라도 물의 흐름을 조금 알고 낚싯대를 던지듯이요. 그리고 운전을 하더라도 내 차를 알기 전에 자동차 움직임들 그리고 교통 흐름을 알고 우리가 신호 체계를 알고 운전을 하죠. 그렇게 하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탈줄을 알아야지만 요렇게 우리가 이런 데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분할 매도를 잘 해야지만 크게 다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지금 장도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까지 장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꺾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고민 조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담을 조금이나마 조금 더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상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24일, 25일이죠. 그때 부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24일, 25일, 9월 24, 25. 자, 추석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뜻으로 주식을 시작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9월 24, 25일에 저희 주식 챔피언에 있는 모든 멘토들이 함께 총출동을 합니다. 한 강연회에서 네 분의 멘토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전국 투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강연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때 되면은 저를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실물을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키가 생각보다 크시네요. TV를 보면 제가 얼굴이 조금 많이 커가지고 비율이 좋지 않아서 키가 좀 작아 보이나 봐요. 그런데 실제 키는 180입니다.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그렇게나 커요. 네, 그러시는 분들 많던데 실제 키를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상담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문자 상담으로 갈 텐데요.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네요. 파워로직스. 자, 매수가와 비중이 조금 어떻게 될까요? 자, 매수가와 비중 보겠습니다. 4,500원에 50%라고 우리 PD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4,500원에 50%. 지금 4,500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들어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미리 샀는데 수익이 났을 때 내가 못 챙겼다고 하면은 굉장히 혼나야 되는 자리죠. 지금 굉장히 혼나야 되는 자리예요. 수익이 났는데 못 챙겼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0% 수익을 꽁으로 날려버린 거지만 만약 오늘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접근 포인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오늘 같이 장이 밀려서 쭉 떨어지는 날, 특히나 떨어지는 날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죠. 이 말은 누군가가 팔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팔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죠.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지만은 어찌 됐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국도를 타고 가든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어찌됐든 서울로 간다 하면 마음 놓고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떨어지는 거 겁내지 마세요. 약간 조정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분할 매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리가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4,200원, 4,250원까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 없이 내려온다면 전혀 겁내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준다면 이 종목 추석 전 또는 추석이 끝난 직후에 바로 이렇게 슈팅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N자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꼭 수익을 비중이 50% 너무 큽니다. 절반 이상 꼭 팔아내셔가지고 수익 챙겨서 즐거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전화를 이제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현대 IPT에. 네? 현대 IPT. 현대 예. IBT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고. 비중 20%고, 예, 가격은 7,500원인데. 7,500원이면은 약간은 비싼 가격대 진입을 하셨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는 마음이 좀 심란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내려는 왔는데 지금 내려와도 지켜야 될 자리가 6,700원인데 거긴 또 잘 지키고 있어요. 예. 특히나 현대 IBT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밑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TV 보시면 밑에 차트 밑에 거래량이 있죠. 예. 그게 누가 뭐 독보적으로 이렇게 빵 치고 올라와서 다른 차트가 다른 거래량이 다 안 보일 정도인가요? 고르게 이렇게 좀 펴져 있나요? 예.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고르게 퍼져 있는 편에 속하죠? 예.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을 때는 일봉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예. 네, 이런 거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차트를 해석하기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거래량이 빵 치면서 올라가고, 그 위로는 굉장히 쉬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리도 조정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뭐 거래량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은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고르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가, 내려갈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은 단순한 조정이기 때문에 7,500원에 들어가서 마음은 조금 심란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추가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6,700원대 오늘 꼬리 저점쯤이 되는데 6,750원대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예.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7,500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7,000원 기다리는 게 조금 낫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조정폭이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리쯤이 추가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 종목 충분히 8,400원까지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네, 8,400원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겠지만은 분할 매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7,700원 라인대에서는 절반 정도 꼭 자르시고요. 네, 절반 정도. 7,750원. 예. 네, 거기서 절반 정도 꼭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만 8,300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수익 꼭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고 김천에 공장 지은다 하는 건 가동이 됩니까? 김천에 공장을 지어요? 예, 공장은 짓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저보다 훨씬 더 정보가 빠르세요. 그죠? 김천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을 제가 현대 IBT, 지금 뉴스만 봤을 때는 김천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긴 힘들어요. 오히려 중국과의 뭔가 합작 소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김천에 공장을 지어서 가는지는 여기 IBT라는 회사에 한번 전화해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회사에 투자 전문하시는 투자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네, 거기에 전화를 직접 걸어보시면요, 굉장히 상세하게 김천 공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예, 그 회사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예. 충분히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흑자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적자 전환을 하고 약간의, 지금 매출에서 순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네,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지만,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깔끔하다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예. 종목 자체의 거래량이 빵 실려가지고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는 8,500원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너무 예.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에는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중장기가 아닌 좀 짧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꼭 챙기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예. 예, 그것까지 시기를 맞추는 거는 거의 뭐 점쟁이 수준이죠. 예. 예, 그래서 시기는 모르겠지만 길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는 차트를 봤을 때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다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계속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식사는 하셨어요? 아,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유, 짠해라. 아유, 짠하죠. PD가 굉장히 악덕 PD여가지고 밥도 안 먹이고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예,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죠. 다음에는 많으시네요. 먹방을 하면서 좀 상담을 해볼까봐요. 네, 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한국 정보인증 8,762원 한 20% 되거든요. 한국 정보 인증이 네. 8,760, 물타기 하셨어요? 예, 좀 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좀 하셨고 잘하셨네요. 최근에 하신 거면은, 지금 차트 심리학을 조금 보신 분인 건가요? 아니요, 저번에 예. 10,000원까지인가 갔었죠. 9,000 얼마에. 9,960원까지 갔네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조금 소폭 조금 좀 이익을 보고 내려가길래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쫙 내려가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외인들은 들어오더라고요, 수급이요. 그죠. 네, 뒷산도 있고 해서 김영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뒷산. 네, 여기 뒷산.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얘를 추가 매수로 네. 자리를 알고 싶거든요. 추가 매수. 예,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비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물타기 네. 하다가 대주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물타기 하다 비중만 늘어가지고 내 전재산이 들어가는 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떤 종목이든 한 가지만 명심을 하세요. 10%, 20% 빠지는 걸 겁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격이 네.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좀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최대한 안 보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리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네. 게 있죠. 내 성격은 이런데, 저 사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예, 예. 특히 주식은 더 그래요. 내 성격대로 살다 보면 망해버려요. 맞아요. 그죠? 내 성격대로 못 팔고, 내 성격대로 막 더 사야 될 것 같고, 내 성격대로 욕심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망하는 곳이 주식이에요. 욕심은 없어요, 저는 사실. 욕심은 없으시고. 크게 욕심이 없어요. 네, 어쨌든, 여기 이제 뭐 뒷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메뚜기 뒷다리라고 해주세요. 아, 예. 예, 저와 통화할 때는 메뚜기 뒷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쨌든 예.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거래량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죠? 잘 실려서 내려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들고 있으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 예. 만약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완전 바닥까지 기다리세요. 7,600원까지인데요. 지금 그래요?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무너질 때 얘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시장 무너질 때 가는 애들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조정받을 때 내 종목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만 힘들어요. 그렇기 기회다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7,600원까지 오히려 마음 놓고 기다리시고요. 7,600원이 되면은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으셔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7,600원 자리를 추가 매수 자리로 드리고, 그 자리까지 안 오면 그냥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대표님 있잖아요. 예. 10,000원까지 봐야 되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10,000원까지 봐야죠. 10,000원까지 보시고, 저번처럼 9,96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갈 것 같으면 다 팔아버리시면 돼요. 굳이 10,000원만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예. 것보다는요, 뭐 그 부분만 와도 조금씩 덜어내시면은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덜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주시면 돼요. 이 종목은 어떤 주식이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시간만 준다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보상이 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힘내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드리죠? 아니, 저거 휴비처요. 19,000원에 30% 갖고 있거든요. 오래됐어요. 휴비츠요. 네, 옛날에 한 19,000 매일 원에? 줬는데 안 팔아갖고. 19,000원에 30%. 이 종목을 사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좀 본전까지 올 듯 하다가 안 올라오고 그냥 내려가 버리고. 굉장히 많이, 힘든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휴비츠 같은 경우에 한번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출은 보시면은 순이익이 잘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에 56억이었는데 지금은 142억으로 3배 정도가 뛰었어요. 그죠? 네. 지금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매출을 그렇게까지 막 반영을 하고 움직이진 않아요. 네. 거기다가 이미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는 이제 바닥 자리를 조금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쌍바닥이라고 하죠. 한 번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드는 자리가 쌍바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쌍바닥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작년 12월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와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딱 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은 뭐가 필요하다? 시간. 그렇죠. 정답.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일 급등을 해서 일자로 올려버릴 수는 없겠죠. 네. 자기 원래 흐름이란 게 있고 페이스가 있는데 페이스대로만 간다면은 충분히 내년 초까지는 매수가까지는 오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빨리 오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추가 매수입니다. 그죠? 네.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를 오히려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일이 해요? 내일보다는요. 네. 내일 만약에 제가 말하는 가격이 안 오고 한 달 내내 제가 말하는 가격이 안 오면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네,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14,300원대가 좋아요. 네. 네, 14,300원대까지 맞고 다시 한번 들어준다면 네. 14,3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고요. 네. 만약 그 자리까지 안 온다 한다면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안 오면은 돈을 더 넣지 말고 끝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서 본전에서 무조건 탈출을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종목 좋은 종목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근데요, 작년에 넘어가세요. 많이 매기 줬어요. 근데 못 팔았어요. 그죠. 네,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19,000원대가 오면은 이 종목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장중에 내가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팔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꼭 네.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14,3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선 안 오면은 추가 매수는 아유, 하지 말고 하지 올라가면 말고. 팔고 나오라고요? 굉장히 영리하십니다. 네, 한 네. 번에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렇게 진행을 멘트님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아. 주는 계속 혼자서 영역 것입니다. 혼자는 오늘 처음인데요. 그래. 예, 오늘 주체는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미리 네. 이렇게 수고 인사 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이건 산업 13,000원에 20% 해놨더만 계속 빠지네요. 이건 산업 13,000원에 20%.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챔피언에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빠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그래, 말씀을 예. 드렸었거든요. 계속 빠졌는데 지금 자리는 오히려 이제 빠지질 않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좀 며칠간 맞다고 쉬고. 그죠? 예. 자,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보셨을 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있죠? 예.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예.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차가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후진을 하는 게 있죠. 그죠? 직진과 후진. 예. 근데 옆으로 차가 가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주식이 지금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횡보하고 있는 것은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리시면은 추석 전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좋은 소식 한번 들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꼭 한두 달 정도는 더 들고 가시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혀 겁먹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 비중도 좀 적당하시기 때문에 10,000원짜리까지 혹시나 내려간다면은 10,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네, 10,000원 안 오면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수익 꼭 내셔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지난번에 그 13,000원에 사가지고 4,700원까지 그때 하나 해먹고, 그래서 또 살살 내려가겠는데 좀 잡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이고. 꼭 수익 내시고 나오시길 아, 바랄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하나 더 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모바일 리더요. 모바일 리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14,000원에 50%. 만? 14,000원. 14,000원에 50%.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사셨구나. 네네.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이렇게 상담을 하셨던 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그래서 오늘 또 위아래로 이렇게 됐길래 한번 이게 지금 종목 세일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추천을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그것도 네. 오늘 했거든요. 예. 네, 오늘 한 종목이어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한번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예. 상당히 횡보를 많이 하고 박스권 상단부입니다. 근데 저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사는 걸 항상 추천드리는데, 요거를 상단부에서 추천을 한번 했던 이유는 이제 돌파할 것 같아서예요. 그 증거로는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죠. 네.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에요. 그죠? 예.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상단부에 걸려 있고, 그리고 하단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경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부까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우상향으로 조금 치고 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장을 보더라도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상승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비중이 50%가 들어가기에 너무 부담이 있는 자리거든요. 예. 네, 오히려 비중은 조금만 한 30% 정도는 꼭 덜어내시고요. 네. 밑에 내려올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을 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온다면은 12,500원 부근까지 2차 매수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바로 슈팅이 나온다면 수익 바로 챙겨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일장에 꼭 30% 정도 비중을 팔아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과 그리고 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고등어를 사러 갔는데 노래미를 팔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돼지를 사러 갔는데 벼룩을 팔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함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 사야 되는 게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은 오히려 굳이 매수하려고 막 달려들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조금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시고요. 저는 주식 챔피언 1, 2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만나서 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들 고지 꼭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대박플러스 목요일 진행했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